안녕하세요. 한모금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와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인 보관법과 또 와인을 몇 도에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 와인은 눕혀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와인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화이트 와인 그리고 레드 와인, 샴페인 이런 것마다 다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를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소주는 뭐 있어요? 뭐 냉동실에 넣어서 그냥 아주 씨앗이 그냥 차갑게 해서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마시면 그것도 시원하잖아요. 맥주도 시원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물론 맥주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일 맥주의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은 그 에일 맥주 특유의 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일 맥주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따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와인만큼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속설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네,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술, 특히 와인 보관은 어떻게 하고 마시는 온도는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나와주십시오. 네, 쭉 나오는데요. 우리 와인 하면은 와인셀러, 그렇죠? 와인셀러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름 자체가 와인 냉장고니까요. 근데 이 와인 냉장고가 저 뒤에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쪽엔 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이 와인 냉장고가 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뭐 비용도 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와인 냉장고가 없을 때는 뭐 와인을 그렇게 뭐 즐겨 먹거나 와인에 대한 취미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보면은 이렇게 식당 같은 데가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짜여진 데 랙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거 이제 많이 보셨죠. 이건 실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와인을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일리 와인이라고 하는 매일 먹는 뭐 2만 원짜리, 뭐 3만 원짜리 정도의 와인은 뭐 실온에다 보관하고 있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마실 때의 온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레드 와인이건 화이트 와인이건 냉장고에 좀 넣었다가 온도를 맞춰서 밖으로 꺼내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와인을 한 4-5병 사가지고 그냥 선반에다 놔뒀어요. 장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에 마셨습니다. 이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와인이 수입할 때 어떻게 왔겠어요? 만 원밖에 안 받는 와인을 수입할 때 뭐 비행기로 왔겠습니까? 뭘로 왔을까요? 배 타고 컨테이너로 쭉 옵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가 적도도 지나고 뭐 추운 날도 지나고 그러죠.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그 컨테이너 안이 햇빛이 쨍쨍 쬐는 여름날 펄펄 끓겠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와인숍에서도 창고에 있다 언제 나온 건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것을 꼭 와인 냉장고라고 하는 와인셀러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다지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저도 그 뭐죠? 이케아에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이런 렉을 샀는데 저 뒤에 보이는 렉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와인이 있고 실제 이쪽에 그 옷장 속에 그리고 저쪽 신발장 뭐 이런데 와인이 여기저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이 와인셀러 여기에는 또 비교적 좀 고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숙성시킨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적어도 5년 이상 저 안에다 넣어둘 애들만 사실은 저 와인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비싸니까요. 한 10만 원 넘는 20만 원대 뭐 이런 와인들은 와인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와인을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실온에다가 몇 병 놔뒀다가 마시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와인을 이렇게 우리가 눕혀놓을까요? 와인을 눕혀놓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와인은 이 코르크로 막아져 있어요. 예, 여기가 코르크죠. 근데 이 코르크가 말라버리면 코르크는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틈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와인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공기가 유입이 돼서 와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크가 항상 젖어 있는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눕혀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와인셀러 없어요. 그러면 고급 와인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딤치에다 넣어놓으세요. 딤치의 온도가 뭐 와인 넣어놓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딤치 아니면 어디? 냉장고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냉장고가 근데 사실은 한 3도 정도로 온도가 좀 낮죠. 근데 레드 와인은 사실 16도 정도, 15도, 뭐 어떤 사람 13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13도에서 16도 정도에다가 보관을 했을 때 이 와인이 숙성하는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정용 냉장고 3도짜리 뭐 4도 정도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인이 숙성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적정 온도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와인병에는 신기하게 한번 쭉 보세요. 유통기간이 없어요. 맥주는 유통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막걸리도 유통기간이 있는데 와인에는 유통기간 표시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보관만 잘한다면은 보통 이제 와인을 레드 와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보관도 가능한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50년 된 와인을 뭐 얼마에 팔렸다 그리고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와인은 레드 와인인 경우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10만 원대 미만 뭐 5만 원짜리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5년 이내에 시음을 해버리는 게 낫고 또 그렇지 않고 뭐 한 1, 2만 원대 그 와인은 가급적이면은 사서 1년 넘기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급 와인의 경우에는 그 와인 사이트에 가보면은 와이너리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와인의 최적 시음기를 얘기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죠. 2020년 빈티지다. 2020년도에 생산된 포도로 만든 것이다. 했을 때 그 와인을 뭐 적정 시음 그 기는 2027년이다. 아니면 2025년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질문이 있어요. 개봉한 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서 조금 먹었는데 그 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 뭐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최대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뒤에서 그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자, 냉장고에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신문지에 싸가지고 야채 칸에 보관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김치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왜 냉장고에 신문지를 싸라고 하냐면은 이 와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온도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끓어버리면은 이 와인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이 와인의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술이 그렇듯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와인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지로 싸서 넣어 놓으면은 뭐 옷장에 넣을 때도 그렇고 뭐 보통 그 실온에다 놓을 때도 신문지에 싸서 놓으면은 훨씬 더 보관이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제가 실온에 내놓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면 레드 와인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 보통 14도에서 18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그보다 좀 칠링이 더 돼야 되겠죠. 좀 더 차갑게 해서 8도에서 13도를 얘기하고 스파클링 와인은 더 차야 돼요. 6도에서 8도 정도죠. 자, 그러면은 냉장고가 보통 3도에서 5도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부위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렇다면은 냉장고에 있다가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 같은 거, 이거는 금방 마셔도 괜찮습니다. 따는 동안 우리가 손으로 잡고 이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금방 마셔도 좋지만은 화이트 와인은 사실은 금방 마시거나 아니면 준비하면서 한 뭐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천천히 마시면은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돼요. 자, 레드 와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드 와인도 우리가 시음하기 전 뭐 한 30분 전에 꺼내 놔요.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너무 차가운 경우에는 손으로 볼을 이제 잡아서 약간 이제 좀 워밍을 시키면서 마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와인은 뽕 따가지고 먹었을 때하고, 뽕 따라 부르죠. 땅 따가지고 따라서 먹었을 때하고, 시간을 두고서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에 아니면 다음날 먹었을 때마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향과 맛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저는 어떤 와인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와인을 즐기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와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봐도 사람들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들. 따라서 그냥 한 모금에 그냥 뭐 그냥 한 모금 마시는데 한 모금이 그냥 뭐 와인이 이만큼씩 줄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은 좀 천천히 한 병을 따서 최소 2시간 정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집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한 잔 따라서 천천히 마셔보고, 또 다른 잔에다가 따라서 또 천천히 마셔보고, 그랬을 때 뽕 땄을 때 1시간 지났을 때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마개를 막아놓고 다음 날에 마셔봤을 때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와인을 마시는 진정한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밖에 그 거실에다 놔두거나 장식장에다 놔두시는 것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옷장이나 옷장에다 이렇게 그 신문지로 쌓아서 좀 빛이 들어오지 않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서늘한 곳, 이런 곳에다가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뭐 냉장고 여유 공간이 있으시면, 소주 말고 맥주 말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꺼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기 지금 셀러가 있지만은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먹기 전에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먹습니다. 왜? 차가운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뭐 고급 샤도네이라든지 뭐 그러한 종류의 와인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가 너무 찼을 때는 이 향이 발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서 온도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급 와인에 한해서요. 자, 그러면 제가 고급 와인이라고 하는데, 고급 와인의 정의는 뭘까요?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 와인이라고 하면 약 한 8만 원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일가로. 8만 원 정도 이상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수입되는 와인들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고급 와인들이에요. 고급 와인 아니고서는 사실 한국에서 별로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말씀대로 마시다 남은 와인은 어떻게 뭐 쓰나 하면은, 요리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야, 그거 요리할 때 쓰면 돼. 파스타 만들 때 와인 집어넣으면 돼. 맞습니다. 정답. 그렇지만 뭐 제가 5만 원짜리 와인 땄는데, 아니 10만 원짜리 와인 땄는데 그거 좀 마시고서 반병 남았는데 그거를 요리주로 쓰기는 좀 아깝죠. 요리주는
그냥 이 병 큰 거에 나오는 벌크 와인 뭐 이런 걸 써도 사실 별 이상이 없잖아요. 와인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시기로 만드는 비싼 와인을 요리주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코르크를 뚜껑을 거꾸로 코르크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추천을 보통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코르크 껍데기 부분에 바깥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곰팡이나 뭐 아니면 그 세균이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안 좋은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자, 그러나 이게 뭐 하루 있다가 마시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소주병이나 아니면 다른 병에다가 채워 넣어서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병을 따서 먹었잖아요. 예? 병이 있는데 병에서 요만큼이 나오면은 공기가 이만큼이 비잖아요.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와인의 산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빼야 되는데 자, 공기를 빼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스토퍼가 있습니다. 진공 스토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스토퍼 인터넷에서 사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인터넷 직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런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는 이러한 스타일도 있고 또 여기 그 진공 스토퍼는 여기 끼워 놓고 위를 픽픽픽 누르면은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기를 빼고 뭐 보관을 하니까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요 진공 스토퍼의 경우에는 요 꼭다리를 와인 여기 그 입구에다가 막고 여기 있는 그 펌프로 피피피피피 하면은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와요. 공기가 빠지고 보관을 하면은 그냥 보관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래 와인의 신선도 그러니까 와인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와인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러니까 뚜껑을 갖다가 그냥 뭐 다른 어떤 집에 있는 어떤 용 도구로 뭐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비닐랩을 싸서 집어넣은 뭐 그렇게 해서 막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드셔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진공 스토퍼를 썼을 때 좀 탄닌이 많고 그런 와인은 변화가 심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향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뭐 일반적인 와인은 3, 4일 정도 뒤에 마셔도 큰 지장 없고 여러분들이 이 와인 이상하다 못 먹겠다 못 마시겠다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다음은 이런 코르크 지금 말씀드린 와인이 좀 다른 그 술과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건 코르크로 막았잖아요. 물론 요즘에 뉴질랜드나 신대륙에서는 이 스크루도 그렇죠? 소주처럼 스크루로 막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스크루로 막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싸구려 와인은 스크루로 닫는다. G7도 그런가요 요즘? 네, 스크루로 닫는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좀 이 그 저급 와인도 코르크가 아닌 이 스크루 캡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스크루 캡으로 막을까요? 왜 코르크로 막는 이유는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코르크를 막아서 이것이 여전히 숙성을 공기가 통하면서 숙성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스크루로 막은 거는 야, 나 이 와인 완벽해. 따서 마시면 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크루로 돼 있는 와인은 눕혀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스크루인데 뭘 눕혀놓습니까? 스크루로 된 거를. 그럼 몰라서 한 거죠. 아까 눕혀놓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코르크가 말라버릴까 봐 그런 거죠. 와인이 닿지 않아서 말라버릴까 봐. 그런데 사실은 이 코르크가 굉장히 문제예요. 이 부쇼네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부쇼네. 부쇼네. 그리고 영어는 cork이라고 그래요. corked 됐다. corked. cork이라고 하는데 이 부쇼네라는 것은 그 옛날에
코르크가 이제 상한 거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코르크가 곰팡이가 쓴 것 같죠. 네? 그래서 곰팡이가 쓴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막 보이는 코르크가 상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염소, 염소계 그 세척액으로 우리가 그 숙성할 때 오크통을 세척을 해요. 한번 쓰고 나서 세척액으로 세척하는데 그때 TCA라고 하는 TCA라고 하는 것이 생성하고 이게 산화되면은 색이 벽돌색으로 변하고 드라이하고 씁쓸한 맛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탄닌이 없는 화이트 와인이 더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 어떤 냄새가 나느냐면 와인이 이제 상해요. 그래서 상해서 지하실에 이제 들어가면 쿰쿰한 냄새 있죠. 곰팡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대걸레 이제 여름철에 쓰고서 그냥 이제 젖은 상태로 놔두면은 이 걸레 썩은 내 나죠. 예, 그 비슷한 거. 오래된 책이나 박스가 이제 젖었을 때 나는 오늘 비 오는데 비 왔을 때 밖에 그 박스가 쓰레기 버리는 날에 그 젖었을 때 나는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쇼네 된 와인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관을 잘못했을 때 상한 거죠. 근데 보관을 잘못했을 때 상하기도 하지만 이 원인이 말씀드린 대로 이 오크통 병에다 담기 이전에 숙성할 때 오크통을 세척하는데 그때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온 같은 연도에 나온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컨디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와인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와인이 상했다. 와인을 잘못 보관해 가지고 와인이 상했다 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부쇼네, 콜키 됐다고 하는 부쇼네. 부쇼네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한 거는 뭐냐면 열화라고 그래요. 열화. 열화가 뭐예요? hit의 데미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hit. 그러니까 이건 뭐죠? 바로 와인을 더운 데다가 그냥 보통 40도 이상에 30분 이상 방치했을 때 열화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 사가지고 여름에 차 안에다 깜빡해놓고 놔두고 내려서 햇빛이 쨍쨍 쬐는 데서요. 한 2시간 놔뒀어요. 뭐 한 4~5시간 놔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와인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압력이 세지면서. 그렇게 되고 끓어서 이 코르크를 보면 코르크가 이렇게 와인이 끓어서 옆에까지 원래는 코르크가 옆에는 이렇게 와인이 묻으면 안 되죠. 코르크는 닫고 있는 병 안쪽만 코르크에 레드 와인이면 레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면에 완전히 와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와인을 40도 이상의 고온에 30도 이상, 30분 이상 방치했을 때 와인이 끓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곳이 잼처럼 이제 변해요. 그래서 열화가 되면은 와인 자체가 우리가 땄을 때 보통 산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내부에서도 산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인은 맛이 변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된 부쇼네가 일어난 이렇게 곰팡이가 보이거나 첫 번째처럼 아니면 두 번째처럼 끓어가지고 따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어떤 걸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와인의 껍데기를 봤을 때 이 포일이 있죠. 포일이 있는 데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했어요. 네? 살짝 돌려봤을 때 포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에 그때는 보통 와인이 열화돼서 끌어올랐다가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와인은 어떻게 해요? 영수증 잘 챙겼다가 가서 다시 바꿔야 돼요. 리턴해야 됩니다. 잘 바꿔주십니다, 다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아까 또 와인을 갖다 너무 건조한 곳에다 오래 세워놓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코르크 마개가 건조해지고 공기가 들어와서 산화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산화된 와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식초됐다고 그러죠. 왜?
와인이 이제 오랫동안 그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식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발사믹 비니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와인 식초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막걸리 가지고도 막걸리 식초 많이들 만드시죠. 그래서 술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세트산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고급으로 이제 와인을 많이 마셔본 분들은 이제 마트에서 와인을 사오잖아요. 그럼 보통 그 와인 셀러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뭐 2주, 3주, 최소 2주에서부터 뭐 어떤 사람도 한 6개월 정도를 놔둬요. 자, 이거를 안정화라고 그럽니다. 안정화. 안정화 여자 이름 같은데 안정화는 뭐냐면 이 와인이 그 수입하는 동안에 정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오더라도 막 계속 흔들렸죠. 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다. 와인은 마치 사시미 같은 거라. 방금 잡은 사시미. 활어예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오던 뭐 배로 오던 이렇게 먼 바다를 건너서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와인이 너무 지쳤어요. 안에서 지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셀러에 집어넣고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좀 쉬어라. 그러면 이 와인이 자기의 본질을 찾아간다라고 해요. 제 맛, 제 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놓는 거죠. 왜냐하면 와인에 있어서 진동도 아까 얘기했죠. 햇빛, 열, 그리고 진동. 이게 세 가지가 정말 잘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와인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합니다. 요즘 직구 많이들 하세요. 좀 알고 나서는 이제 와인을 직구합니다. 사실 한국이 와인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외국의 가격을 보면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직구를 하는데 모르고 뭐 6월 달에 직구를 해요. 5월 달에 직구했어. 7월 달에 직구했어. 그래서 날라왔는데 보니까 와인이 다 끓어가지고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거 굉장히 문제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절대로 직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와인 뭐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겨울철 혹은 10월 이후 뭐 이때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바로 히트 데미지, 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술들은 어떤가? 맥주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조일료부터 1년 유통기간이라고 이게 있죠. 막걸리? 네.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8월 2일까지. 얼마예요? 1년이죠. 근데 이 막걸리는 뭐죠? 국순단 생막걸리라고 쓴 거는 이게 별도 표시라고 여기 있는데 보통 한 달 정도 되죠. 한 달에서 2달. 자, 그러면 왜 얘는 생막걸리는 한 달이고 얘 막걸리는 뭐길래 1년이나 될까요? 아시는 분? 네, 당연하죠. 뭐죠? 얘는 생이 아니라 살균을 시킨 거죠. 그래서 효모를 없애버린 거예요. 효모를 완전히 저온 살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약품을 집어넣거나 해서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필터로 걸러내거나 해서. 그래서 생막걸리보다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간이 더 긴 거죠. 맥주는 얼마? 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개월 정도로 보시고 맥주 사실 때도 유통기간을 꼭 보고 사세요. 요즘 뭐 동네 마트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나가니까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선입선출은 뭐냐면 이렇게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그러니까 맥주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해서 쭉 집어넣어요. 그럼 안에다 집어넣어요. 다음에 생산하면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음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출고는 바로 이 뒷문이 양쪽이 문이 있는 거예요. 이 뒷문 쪽에서 출고를 합니다. 선입, 선출이라고 해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선입, 선출. 왜 그래요? 맥주의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관 정리해 볼게요.
보관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술은 발효주냐 증류주냐를 생각해야 돼요. 증류주는 어때요? 이거는 아무데나 그냥 막 아무데나라는 것은 좀 실온 좋습니다. 5년, 10년, 20년 상관없어요. 보관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증류주는 알코올이니까 막에만 잘 막아져 있습니다. 자, 발효주는 어때요? 이거는 발효를 해서 효모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햇빛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온도 또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주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되냐? 시음에 적기가 있다는 거예요. 막걸리는 뭐 신선할수록 좋죠. 맥주도 신선할수록 좋죠. 와인은 조금 다르게 숙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좋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발효주가 살균을 했느냐 안 해요. 아까 막걸리, 그죠?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의 차이죠. 그래서 살균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와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발효주 알코올 도수가 얼마냐 그리고 탄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보관이 오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깊은 얘기인데요. 와인의 경우에 레드 와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탄닌은 뭐냐면 우리 감 같은 거 먹으면 떫은 감 먹으면 옆에가 떫어 이러죠. 녹차 같은 거 먹으면은 차 그러면 떫은 맛이 있죠. 이 떫은 맛이 바로 탄닌이라고 그래요. 탄닌. 탄닌인데 이 탄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보관 용이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탄닌이 높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그리고 탄닌이 높은 까버네 소비뇽 같은 것 이런 애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까버네 소비뇽 같은 거. 자, 그러면 알코올 도수. 또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어때요? 이거는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요. 3도야, 4도야, 5도야 이런 건 어때요? 금방 상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보면 도수가 높은 맥주가 있어요. IPA, 인디아 페이레일이라고 그러죠. IPA가 왜 도수가 높아졌냐? 그리고 여기 호프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호프. 호흡을 많이 집어넣는데 왜 호흡을 많이 집어넣냐? 얘네들이 호흡을 집어넣는 것은 탄닌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존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그랬더니 이게 인디아 페이레일이잖아요. 인도까지 가면서 영국의 맥주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지고 가는데 인도 그 식민지 개척해서 그런데 맥주가 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상할까 고민한 게 호프를 더 집어넣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를 높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와인도 우리 포르투갈에 포트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포트 와인. 이게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앞서 설명했었죠. 이 주정 강화 와인이 왜 나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을 하다 보니까 와인이 막 상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상할까? 거기다가 위스키를 막 브랜디를 집어넣은 거예요. 독주, 증류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상하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고 탄닌 함량이 높으면은 이 와인은 어떤 와인이다? 보관을 해서 장기 숙성을 할 수 있는 와인이다. 보통 어떤 와인이 그럴까요? 좀 비싼 와인이 그렇겠죠. 숙성을 할 수 있는 와인은 고급 와인입니다. 고급 와인이 아닌 것은 숙성을 안 하고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팁. 저 아는 분이 1865를 이 10년 1865는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숙성해서 마시는 와인은 아닌데 1865를 10년 동안 잘 와인 셀러에서 보관을 했대요. 그랬더니 맛이 정말 좋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와인도 좋은 상태에서 셀러에서 숙성을 시키면은 와인 맛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일반론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지금 현지가 아니잖아요. 수입해서 온 와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먹을 때는 그냥 냉장고에 놔두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죠? 방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제 고수가 되면은 지하실이 있는 분들은 지하실 자체를 갖다가 아예 셀러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제습기를 달죠.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방 전체를 여기다가 그 에어컨을 넣어가지고 온도 조절 장치와 또 습도 조절 장치를 해서 이 방 자체를 셀러로 만드는 셀러 룸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이건 어떤 술이건 보관 환경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와인 한 병에 포도알이 보통 몇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와인 한 병에 평균 85, 6%는 물이래요. 86%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알코올이죠. 근데 이 알코올을 만든 그 포도알이 보통 600개에서 800개가 들어있대요. 엄청나죠? 포도알 600개에서 800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와인 한 병에. 여러분은 포도 800개를 마시는 겁니다. 와인 한 병을 마시면. 네. 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제가 강의에서는 와인 테이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와인 테이스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중심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과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그 예의라고 하는 게 좀 있다 그러죠. 에티켓. 뭐 이런 거 에티켓까지 술 마시면서 따져야 하나 하지만 한번 알아보는 거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 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 비즈니스상으로도 좋을 수 있으니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짧게 끝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크로마키를 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